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 공부를 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계속 틀렸습니다. 공부량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직장인의 생활과 맞지 않는 방식을 더 잘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왜 주식장에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재테크로 한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평균선부터 돌파 매매, 눌림목, 테마주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결제한 유료 강의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 중에 휴대전화가 진동하면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절가에 가까워졌다는 증권사 알림 때문이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으로는 호가창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주식을 못한 게 아니라 직장인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임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걸 모른 채 19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며 쌓인 누적 손실이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공부해야 해. 제가 멀리 돌아가고 나서야 알게 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공부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직장인이 지속할 수 없는 방식을 더 잘하려고만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반복했던 장중 대응형 단기 매매가 왜 직장인과 맞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장이 열리는 시간에 저는 회의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둘째, 판단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미 가격이 움직인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매수와 손절을 결정하다 보니 분석보다 추격과 공포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실패의 원인을 구조가 아니라 기법에서 찾으며 계속 다른 방법으로 갈아탑니다. 저 역시 이 세 가지를 십수년 반복했습니다. 차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장중 판단과 잦은 매매에 의존할수록 직장 생활과 투자 방식이 충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공부가 저를 구해주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더 좋은 기법과 다음 대박 종목만 찾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할수록 판단은 더 많아졌고 판단이 많아질수록 직장인에게 가장 불리한 게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를 10여 년 정도 남은 50대라면 이 충돌을 안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멈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멈춘 계기는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의보다 손절 알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계좌보다 제 생활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더 잘 맞힐까가 아니라 어떻게 덜 틀릴까? 더 잘 맞히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시간의 복리였습니다. 시장은 하루하루 맞히기 어려웠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방식을 바꾼 뒤 알게 됐습니다. 수익은 예측이 아니라 오래 버틴 시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게 결국 이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더 잘 맞히는 법 대신 덜 판단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정한 규칙대로 자산을 나눠 사는 겁니다. 저는 가격보다 시간을 믿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내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거든요. 바꾸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수익률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주요 점검 항목만 체크한 뒤 주식장을 보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다음 주 시장을 걱정하던 습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화장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 알림이 와도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피크닉 같은 재테크라고 부릅니다. 시장이라는 날씨는 못 바꿔도 도시락과 일정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배당은 이자가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줄거나 중단될 수 있고 높은 배당률만 받으면 원금에서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입금이 된다고 전체 수익이 플러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원금과 총 수익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건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오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구조가 항상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가장 오래 지킬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좋은 투자는 가장 높은 수익이 아니라 가장 오래 지킬 수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원칙이 실제 계좌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3억 5천만 원을 모두 복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원칙을 지키며 복구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제 말을 맞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입출금, 실현손익, 평가손익, 받은 현금 흐름을 매달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수익 난 달만 골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인 달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영상이 쌓일수록 제 말보다 기록이 더 많은 걸 말해줄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종목을 바꾸지는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는지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다면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산 이유도 팔 이유도 없이 차트만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계좌를 만드는 순서를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회의보다 계좌를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회의를 먼저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테크를 피크닉처럼 재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